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샤릴 법칙 나가게 됐었죠? 샤릴 법칙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빠르게 복습합시다. 선생님이 아무리 많이 복습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매번 복습해도 물론 이제 귀에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 그거는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스스로 복습하지 않으면 안 돼. 꼭 자기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 가지세요. 자, 분자 간 상호점을 비교하면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수결합의 유무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 분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세 번째 극성 여부를 파악해서 쌍자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분자 모양을 통한 편극 현상의 정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물질의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고요. 물은 소수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이한 성질들을 가질 수 있죠. 분자에 비슷한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고요. 표면장의 크기 때문에 동그란 물방울 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얇은 유리관 타고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연료량이 커서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얼음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다. 한편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 분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충돌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고요. 특히 대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한다. 대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기가 있습니다. 이 토리첼리 수은 기압기를 이용하면은 수은의 높이가 760mm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같기 때문에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같지 않았다면 높이가 변하게 됐을 테니까요. 즉 대기압 1기압은 수은기둥 760mm 누르는 압력과 같다. 1atm은 760 수은주 mm다 라고 결론 내렸었고요. 그리고 보일 법칙은 기억하죠?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였고요. 그래서 보일 법칙의 생활 속 예시, 잠수가 내뿜는 공기방울이라든지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 풍선이 팽창하는 이유가 보일의 법칙의 생활 속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했네? 보일 법칙의 미시적인 해석. 부피가 작으면 기벽과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그만큼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압력이 크다. 즉 부피가 작을 때 압력이 큰 거고 부피가 크면은 압력이 작다. 진짜 끝났네. 이런 식으로 복습 정리하고요. 오늘부터 샤릴 법칙. 샤릴 법칙은 이 보일 법칙과 영원한 듀오. 맨날 쌍쌍이 같이 나오죠. 보일 법칙 나오면 샤릴 법칙 나오고 매번 같이 나온단 말이야. 샤릴 법칙은 뭘까요? 또 보일 법칙 했을 때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 기체 법칙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즉 보일 법칙은 일정 압력, 이번에 압력 일정이겠지. 일정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하면 안 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절대 온도는 아직 안 배웠죠? 이번 시간에 배울 거야. 그냥 온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섭씨 온도에 비례하지 않거든.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즉 다시 한번 샤릴 법칙을 정리하자면 샤릴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완벽한 샤릴 법칙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샤릴 법칙은 왜 일어나는 걸까? 마찬가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샤릴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풍선이 있어. 풍선에 기체 1몰을 넣어보겠습니다. 1몰 넣어놨어. 이때 밖에 대기압 문제가 있죠? 대기압은 평소처럼 1기압을 쓸게요. 대기압 1기압인 상태. 그럼 풍선 안에도 지금 기체 분자가 돌아다니면서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죠? 내부 압력. 이 기체에 의한,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에 의한 압력은 몇 개를 해야 될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가장 중요한 기체의 원리.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계에서 기체가 맞닿아 있을 때 두 기체의 압력은 서로 같아지려고 한다. 즉 내부 압력과 결국은 같아지려고 한다. 외부 압력은 몇이야? 1기압이야. 그럼 내부 압력도 결국은 1기압이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번엔 샤릴 법칙을 할 거야. 샤릴 법칙은 이 상황에서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 풍선의 온도를 높일 거야. 풍선의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다는 것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야. 얘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요.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빠른 건 물론이고 얘들이 기력과 충돌하게 될 때 발생하는 충격량도 커지게 됩니다. 즉 더 빠르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평소가 더 빠르게 치고 더 강하게 치기 때문에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즉 온도를 높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부 압력이 커져요. 안쪽에 있는 이 기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이 커진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처음엔 일기압이었어. 처음에는. 근데 온도를 높였어. 그럼 어떻게 돼? 얘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된다. 즉 일기압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거지. 내부가. 얘가 더 압력이 커졌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내부 압력이 일기압보다 더 커. 근데 외부 압력은 몇이야? 일기압이야. 즉 평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야. 안쪽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밖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더 지금 큰 상황이죠? 그럼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풍선이 점점점 커지게 되겠지. 그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 풍선이 커지게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풍선이 커졌어. 근데 영원히 커질까? 그렇지 않아. 커지면 커질수록 기체 분자들이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압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쵸? 즉 온도 키웠더니 내부 압력이 커졌단 말이야. 내부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커져.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내부 압력이 또 작아져. 즉 온도 때문에 커진 압력이 다시 작아지게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작아질까?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이해돼요? 풍선이 점점점 커지면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커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부 압력 어떻게 되겠어? 다시 또 일기압으로 돌아오겠죠? 처음 일기압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은 변한 게 아니야. 그 과정 속에서는 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처음과 끝의 압력은 동일합니다. 맨 처음에도 일기압이었고 온도 키워서 점점점 풍선 커지면 나중에도 일기압이야. 이해되지? 즉 온도 키우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부 기압, 내부 압력이 커집니다. 내부 압력이 커지면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크니까, 그쵸? 풍선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풍선의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다시 내부 압력이 작아지겠지? 즉 커진 내부 압력과 작아진 내부 압력이 다시 상쇄돼서 원래 압력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껏 커진 압력이 다시 작아지니까요. 원래 바깥 대기압과 똑같은 압력으로. 압력은 변하지 않았어. 몰수도 변하지 않았어. 근데 온도가 커지고 어떻게 됐어? 부피가 커졌네.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의 원리입니다. 샤를 법칙 뭔데? 압력 일정 양일 때 기체의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클수록 부피가 커진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압력은 일정한 거고 몰수도 일정하니까요. 오케이?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의 원리였다. 자, 그럼 샤를 법칙을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찰한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서 그 경향성을 분석해 봤어요. 즉 X축을 온도, 섭씨 온도로 기준하겠습니다. 섭씨 온도. 그리고 Y축은 기체의 부피. 뭐 리터든 밀리리터든 뭐든 상관없죠. 밀리리터로 할게요. 이때 과학자들이 0도씨일 때, 온도가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럼 측정하면 진짜 값이 있겠지? 0도씨에서도 기체는 존재하니까요. 기체 부피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체 부피를 측정했더니 V0 값이야. 칠게. V0 ml만큼의 기체 부피를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온도 올립니다. 조금씩 뜨겁게 해줘. 그럼 기체 부피가 점점점 커지겠죠. 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니까 1도씨 올렸더니 기체 부피가 V0, 0도씨에서의 부피보다 273분의 1만큼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1도씨일 때 기체 부피는 몇이었겠어? 바로 273분의 274V제곱이었겠지. 왜냐하면 1도 증가하면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만큼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2도씨 증가, 즉 2도씨일 때 어떻겠어? 0도씨에 비해서 2도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때는 273분의 275V제로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 오케이? 쭉 관찰한 값들을 그래프 나타내 보니까 이런 동영상을 띄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 해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정도가 막 막무가내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막 랜덤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선형 그래프잖아. 그쵸?
이걸 통해서 이 그래프의 함수를 유도해내면은 굳이 관찰하지 않더라도 관찰하지 않은 값에서, 관찰하지 않은 온도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1차 함수니까 뭐 쉽게 나타낼 수 있겠지. 뭐 y축은 부피니까 부피는 기울기 몇이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하면 되겠죠? 273분의 v0가 기울기고, x축은 t니까 x축 t, y절편 v0, 그래서 플러스 v0 라고 나타내는 이 식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 식이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샤를 법칙의 수식입니다. v는 273분의 v0t 플러스 v0. 실제로 t에 0 넣으세요. t에 0 넣으면은 없어지고, 부피는 v0. 그렇죠? 0도씨에서 부피는 v0 우리가 가정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유도해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함수만 알고 있으면은 굳이 관찰해서 값에 표시하지 않아도 관찰하지 않은 온도에서의 부피를 예상해낼 수 있단 말이야. 즉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의 부피도 굳이 관찰하지 않아도 일단 그 온도만 넣으면은 부피를 알릴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굳이 관찰하지 않고도 부피를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외삽법이라고 합니다. 외삽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한 결과들, 지금 관찰한 결과예요, 이런 것들. 이 관찰한 결과를 벗어나는 값들을 경향성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외삽이라고 합니다. 반면 내삽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관찰하고 얘 관찰했어. 그럼 이 사이는 아직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를 관찰하지 않고도 얘와 지금 다시 이거 관찰하고 이거 관찰하고 이거 관찰하고 이거 관찰했어. 그럼 굳이 얘를 관찰하지 않아도 여기는 이 온도에서는 이 부피를 가질 것이다. 이 사이죠. 우리가 관찰한 값 사이에 있는 것이죠. 관찰한 값 사이에 있는 것을 예상하는 것을 내삽이라고 하고, 관찰한 것 밖에 있는 것을 예상하는 것을 외삽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걸 예상하고 여기 예상하는 외삽이라고 할 수 있겠지. 즉 외삽을 통해서 매우 낮은 온도 또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의 부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런 식으로 외삽하면은 기체의 부피가 0인 순간의 온도도 예상할 수가 있어. 그쵸? 기체 부피가 0일 때 온도는 몇 도일까? 일단 넣으면 되지. V에 0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겠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기체 부피가 0이 될 것이다 하고 외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찰해보면 정말 부피가 0일까? 마이너스 273도씨 하면 부피 0 되는 걸까? 관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외삽하는 거고. 왜 관찰할 수 없냐면은 모든 기체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기 전에 이미 액체가 돼버립니다. 액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또는 응고 또는 승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즉 더 이상 기체가 아니게 돼. 무슨 말이냐? 기체가 이렇게 부피 갖고 있죠? 온도 낮추면 낮출수록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야. 부피가 쭉쭉 나아져. 여기까지 나아지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더 이상 기체로 존재하지 않고, 알죠?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강해짐에 따라서, 왜냐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자 상호작용이 강해지잖아. 그쵸? 분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체가 더 이상 아니게 돼. 액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액체가 되면 샤를 법칙을 따르지 않죠. 왜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어워드 법칙, 이런 기체 법칙들은 이름 그대로 기체에만 해당하는 법칙들이거든요. 즉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것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나마 만약에 기체가 액체나 고체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부피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외삽이라고 한다. 즉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부피가 0인데, 그럼 여기서 의문. 그러면은 마이너스 273도씨가 낮은 온도라면은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즉 마이너스 274도씨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4도씨에서 기체 부피는 음수가 되는 걸까요? 부피가 음수라. 과연 상상할 수 있나? 풍수의 부피가 점점 작아져. 0이 됐어. 그리고 부피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막 오그라들어? 풍선이 막 오그라들어. 시공간을 오그라들어서 어디로 빨려 들어가? 거기로 그 시공으로 빨려 들어가나? 마이너스 213도씨보다 온도가 낮을 수가 없겠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체 부피가 음수가 될 테니까요. 즉 마이너스 273도씨가 가장 낮은 온도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온도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가 존재해요. 바로 그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인 거죠. 이때가 가장 낮은 온도야. 이때는 온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온도가 가장 낮겠지? 즉 분자 운동들이 다 멈추는 시기.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은 모든 분자 운동이 다 멈추게 됩니다. 그때 온도가 바로 마이너스 273도씨, 가장 낮은 온도. 그래서 이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 우리는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온도니까 절대 영도.